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 안에서 각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슈 정리해보고 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오늘은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탑픽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한전 KPS였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한전 KPS가 또 한 번 고점을 높여가면서 6만 원 선을 뚫어줬습니다. 본부장님, 지난주에 5만 3천 원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도 한전 KPS가 수익권에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 더 가져가 볼까요? 지금 중소형단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연일 주고 있는데 일단 노후 원전을 가동하게 되면은 이런 정비라던가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KPS는 바로 애프터 서비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좀 최근에 좀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다른 원전주들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다라는 관점 하에 지금 중소형단에 있는 원전주들이 쉬어갈 경우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한전 관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뭐 노후 원전 가동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명확해진다고 한다면 추가 시세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끌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시총 상위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금 힘을 내면서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다시 한번 15만 원 선 터치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간밤 미증시에서도 지수는 급락했지만 샌디스크나 인텔 같은 기업들은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잘 버텨주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앞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추가 상승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만 딱 보더라도 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2%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뭐 파운드리랑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러트릭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관세에 대한 발언이라던가 뭐 지금 대내외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힘있게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지금 만약에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꺾이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저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랑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거는 저는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반도체 투탑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지금 횡보세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주가를 들어올릴 만한 좋은 소식들이 나와준다, 아니면은 지금 불확실성에 노출된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대장주들은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 오늘 시장의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데는 현대차의 급등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현대차가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52만 6천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KB증권에서는 무려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까지 내놓으면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현대차 그룹의 장재훈 부회장의 직속 태스크포스 TF팀이 지금 꾸려졌다고 하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를 지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회사 안팎에서는 이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과 더불어서 또 그 지배구조 개편에도 조금 포석을 짓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일단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지금이라도 현대차를 사야 될까 고민이 되고요. 만약에 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면 현대차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 뭐 현대모비스도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있잖아요. 이쪽을 노려봐야 될지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전망과 함께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를 지금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공격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해 주신 모멘텀들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모멘텀들인데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다시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어떤 경영 승계 관련해서 지분을 뭐 현대모비스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다가 최근에 부각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목표가 8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 게 테슬라와 어깨를 좀 나란히 할 수 있다는 부분 봤을 때 테슬라가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주가 수익 비율이나 PBR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현대차가 그와 비교해가지고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최근에 전 수급 때문에 조금 보수를 보고 있었어요.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그 뷰는 똑같습니다. 매수 가능하지만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어제와 오늘 다른 점은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분할 매수하셔야 되는 이유는 변동성 10% 이상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뭐 현대차가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그 시점이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추가적 모멘텀이 뭐 주 단위로 월 단위로 꾸준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단기적인 차익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랑 테슬라가 어깨를 나란히 할 거다라는 기대감 갖고 있대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강한 변동성이 나왔다는 부분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늘면서도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 늘고 있는 부분들은 염두하시면서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도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현대차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급등하자 장 초반에 급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로봇주들도 다시금 힘을 내면서 또봇의 기세가 죽지 않았음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로봇주 안에서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상한가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다른 로보도 현재 상한가. 현대, 무벡스, 유진로봇, KNR 시스템 등 여러 로봇주들 후발주자까지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로봇주의 기세가 1월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꺾이지 않는 이상 로봇주도 쉽게 이 시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로봇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이 꺾이지 않으면 이 로봇 랠리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모백스가 어느새 코스닥 시총 10위 안에 들어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의 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로봇주를 봐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안 올라간 로봇주들이 거의 없어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추가로 뭐 추격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유로마카뿐만이 아니라 유진로봇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이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 후속주들을 찾아서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탑픽주로 이 로봇 후속주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어떤 로봇의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우주항공주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국제우주정거장 사업에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 오늘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 내에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지금 우주 반도체 검증 탑재체 개발 및 실증 초소형 위성 설계 용역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오후장 들면 지금 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시세가 어마어마한데 좀 우주항공 다른 종목들로도 좀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을지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연속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봐도 될지 전망 말씀해 주실게요. 네, 우선 뭐 저번 주나 저저번 주 정도 됐으면은 조금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었는데 변동성이 이제 많이 났기 때문에 조금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어떤 대외적으로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페이스 X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지분 관련성 있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TF 등을 만들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은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우리나라 갖고 있는 기술력이 세계 어디 내놔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주항공이랑 원전 같은 경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도 하나 오션도 이제 미국의 어떤 손을 잡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이나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잡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어떤 뭐 독배 뭐 이런 것들을 먹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다 러브콜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러브콜을 받아줬을 때 미국에서 사업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사업할 가능성이 50% 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져봐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가능성이 50%인데 이제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이미 뭐 20% 상한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수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아서 손절 못한다 이러신 분들 확실하게 뭐 하나 시스템이나 뭐 HVM 뭐 이런 종목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이조 본부장께서 이제 로버스 타피 갖고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우주항공에서 갖고 왔거든요. 우주항공에서 안정적 실적 갖추고 있으면서도 국내 정부와 협업할 수 있는 기업을 제가 하나 발굴해 왔으니까 한 1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손일호 팀장님이 준비하신 또 탑픽주는 무엇일지 우주항공 관련주 마지막 순서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원전주가 중소형주 중심으로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신기계와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원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면서 최근 우리 정부도 이제 친원전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한전 KPS도 그렇고 최근에 원전도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대장주는 원전주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 흐름도 한번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오를 자리가 남아있는지도 의견 주실게요. 네, 일단 지금 현대건설이랑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먼저 좀 움직였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노후 원전을 가동률을 더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기후에너지부 장관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해체 관련주라던가 정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중소형 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후 원전에 대한 가동률을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10기 정도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가동률을 올리면서 당연히 이쪽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주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이라던가 이쪽에서 수주가 좀 나와줘야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국내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모멘텀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는 거는 약간 정비라던가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로 갈 수 있냐라는 것은 사실 수주에 대한 부분들,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되고 해외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들의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대동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가스 강관주, LNG 관련 종목들로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면서 여전히 대동스틸 상하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넥스틸, 하이스틸 등 관련 종목들 여전히 시세 내고 있습니다. 미국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또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그 투자 덕분에 지금 알래스카 LNG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영향에 오르고 있는데요. 손일호 팀장님, 지금 사기에는 뭔가 좀 선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알래스카 LNG 테마 트레이딩 좀 유효할까요? 저는 철저히 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아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꾸준하게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가스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랑 일본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상호 관세를 좀 할인받은 그런 이력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하이스틸이나 넥스틸이나 세아베스틸 지주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스윙 관점으로 나는 만약에 지금 내가 기술적 위치를 잡았는데 손절가 이탈했을 때 난 손절 못한다. 이러신 분들께는 세아 베스트를 지주밖에 못 꺼내드릴 것 같아요. 테마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나는 적어도 손절가를 이탈을 하면은 정리 못하더라도 분할 매수 좀 너프하게 해가지고 알래스카 배관, 이렇게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검색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 기업을 손 잡아주는지 이런 것들이 추적되신 분들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하루에 한 번 알래스카 프로젝트라고 검색조차 못한다.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이스틸이나 넥스틸이나 세아베스틸 지주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는 게 우리가 가스관이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종목들이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언급드린 종목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가급적 매매하실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이 세 종목 이내로 해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코스닥 지수를 지금 하방으로 더하고 있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여전히 3%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4% 넘게 빠졌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알테오젠이 여전히 20% 넘게 지금 급락하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당초 한 4%에서 5% 정도로 예상했던 키트루다 SCL 로열티율이 2%로 결정됐다라는 소식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알테오젠의 약재를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좀 알테오젠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버티는 게 나을까요? 일단 오늘 하루에 너무 급락이 나와서 지금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안타깝지만 조금 더 견디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진정이 되면은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사실 이거거든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망감 속에서 급락이 나왔고 작년에 이와 비슷했던 게 화장품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부분이 정말 이런 급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센티를 건드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한 급락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안정화되고 나서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접근해도 괜찮으나 일단 조금 내가 좀 딱 제대로 안정적인 곳에서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알테오젠 보유하신 분들은 투매 동참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접근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께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알테오젠이 급락하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서도 이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와도 계약 조건을 더 깐깐하게 또 보수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 다른 제약바이오 주가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으로 팀장님,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최근에는 워낙 가는 쪽이 더 가다 보니까 차라리 그쪽에 올라타봐서 제약바이오는 관망을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의견을 좀 주실까요? 네, 만약에 제 주변에 트레이더 분들만 계신다고 했을 때는 바이오는 좀 버리고 로봇이나 현대차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기회인데 오늘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면서 늘 말씀드렸던 게 리포트를 맹신하지 마라. 물론 이 리포트를 작성하신 분들도 정말 IR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하셨을 텐데, 저는 리포트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리포트에 적힌 숫자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특히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께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지만 제약바이오랑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 신약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거둘 수 있는 실적에 대비해서 모조리 다 반영시키지 않고 저는 보통 리포트에 나온 내용을 절반 정도 이제 좀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이 올랐을 때 그냥 3% 5% 오른 게 아니고 이 기대감에 10% 15% 오른 상태에서는 내가 차라리 이걸 매수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 2천만 원인데 200만 원 살려고 했으면 변동성이 이미 많이 올라왔으면 200만 원을 다 사기보다는 일단 100만 원만 사고 나머지 100만 원은 추가 매수에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이슈는 알테오젠이 많이 나왔는데
뭐 알테오제를 제외해서 뭐 에이벨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뭐 한올 바이오 아니면 뭐 올릭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악재가 하나도 없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이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오늘 매수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알테오젠이 돌아서는 걸 보고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보다는 한 3일 정도는 넣어놓고 3일 뒤에 열어보는 게 좀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 알테오젠은 오늘 신규 접근은 조금 보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알테오젠 때문에 좀 억울하게 좀 떨어진 종목들을 지금 그럼 저가 매수, 반발 매수세 좀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줍줍해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알테오젠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아직은 지금 아니에요? 뭐 물론 ETF에 영향 받아서 동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하락한 건 맞는데 지금 알테오젠이 로열티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렇게 못 받는다면은 다른 기업들도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라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락세가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사시기보다 진정되고 나서 좀 하락세가 멈춘 이후에 사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들이 많아서 굳이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진정되고 나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효성 TNC가 장중에 20% 가깝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기록 중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스판덱스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이 반사익을 효성 TNC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분석 속에서 지금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효성 TNC 코로나 때 보여줬던 그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 이번에 좀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우선 어떤 실적 퍼포먼스보다는 중국 경쟁 기업이 망한 것이 주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효성TNC 재무제표 보면 늘 잘해왔고요. 그다음에 내년이나 이제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도 굳이 뭐 전년 동기 대비 엄청난 실적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효성TNC가 만들고 있는 스판덱스의 원가가 올라가면서 판가가 전이 되면서 섬유 의복이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건데 스판덱스가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판가 전을 통해서 효성TNC가 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저평가율도 갖고 있고 PBR도 1이 안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니까 분할 매수한 다음에 일단 단기 관점 접근하고 현 위치 이탈 없이 일주 이상 횡보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드라이빙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의 오늘 로봇 탑픽주 어떤 기업이에요? 네, 포스코DX 가져왔습니다. 사실 포스코DX는 약간 늦게 출발했는데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정말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백스랑 좀 겹칩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피지컬 AI를 이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능성. 그리고 포스코DX는 포스코 그룹사들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적용이 될 수 있겠고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실적으로도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모백스와 같은 테마인데 아직 덜 갔다라는 측면에서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페르소나 AI에 투자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5,000원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 덜 오른 로봇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포스코DX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손여로 팀장님의 오늘 탑픽주 우주항공 쪽에서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네, 우선은 덕선 하이메탈 말씀을 드릴 건데 빠르게 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랑 루미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덕선 하이메탈을 이제 대본을 11시 10분에 드렸는데 네. 오후 1시 넘어서 갑자기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수급동에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가능하신 분은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뭐 7,150원부터 6,7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뭐 6,500원 뭐 손절가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접근 가능하신데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랑 루미를 붙여드리고요. 덕선 하이메탈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제 국내에서 기술력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TF할 때 손잡을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돼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분할 매수 잘하신 분들은 덕선 하이메탈, 어려우신 분들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랑 루미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